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언제나 열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잖아요. 서로 맞지 않으니까. 왜 배우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가?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혼을 한 후에도 막 상대방이 내 마누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제. 두 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무래도 이혼과 가사 사건 비율이 높거든요. 결혼 상담도 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변할 수 있는지 변하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신박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연의 업무인 그 이혼을 해야 되느냐, 이혼의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혼을 하는 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그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드리고 그런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물론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 경험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저만의 이제 어떤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언 플러스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40대 여성이잖아요. 40대 전문직 여성의 삶에 대한 어떤 축적된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공통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는 상대방이 변할 것인지, 내가 노력하면 상대방이 변할까요가 가장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죠. 자녀가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혼을 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로서는 동일한 양육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처럼요, 서양 선진국처럼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이혼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죠. 다툼이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쟤랑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겠죠. 내 삶에서. 쟤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변하지 않고 쟤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들만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아무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한다고 변할까요? 더 변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혼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대화는 안 돼요. 그래서 면접교섭을 해. 그러면 열받죠.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언제나 열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감정이라도 단 1의 감정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연락을 해야 되고 관계가 맺어지니까 계속 나는 그것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 이게 잘 소통이 되느냐? 그러지 않죠, 전혀. 그래서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이 전투 의지가 굉장히 불살라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또 몰입이 돼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좁네 어쩌네 그렇게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잖아요.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혼을 해서 더 잘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혼을 해서 더 잘 맞기를 기대한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협의 이혼을 한지 제가 2014년도에 협의 이혼을 했으니까 벌써 8년이 돼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감정의 응어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어. 그리고 면접교 수업을 할 때마다 서로 감정이 상해.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 그런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거냐. 법원에서 다 정해줘도요, 실제 만나고 하면서 감정이 또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싫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그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요,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저의 과거에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부분의 매듭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계속 저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엑스 허즈번드를 상대로, 근데 뭐 그런 소송을 하는 중에도 면접 교섭은 계속 하니까 이제 더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재밌는 문자를 받아서, 왜 배우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가?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왜 배우자하고, 왜 특정인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의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고 싶지 않지만 엑스허즈번드의 문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본인이 유명해지겠다고 아이들 의사는 상관없이 아이들 싫어해도 영상 찍어 올리느라 바빠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가운데도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엑스 허즈번드의 눈에는 저를 싫어하니까, 그쵸? 증오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일부러 아이들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원해요. 지금 이분은요, 엑스 허즈번드께서는요, 아이들이 싫어해도 올린다고 하셨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요즘 아이들은요, 꿈이 유튜버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거, 이게 뭐 관종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꿈이에요. 아이들의 희망이고.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분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본인 어렸을 때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TV에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관종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본인의 사고 회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싫은 걸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아이들 영상을 올리는데,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거 있잖아요.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를 일부러 올려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도 되게 재밌어하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공간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울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기념이 되는 거고, 본인들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 것만 봐도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이랑. 그래서 그런 순수한 모습들, 그런 거를 올리는데, 이분 눈에는요, 이분이 저를 싫어하겠죠. 그것이 아이들한테 투영이 돼서 아이들도 유튜브를 찍는 걸 싫어한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저를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 영상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영상에 아이들 올린다고 해서 제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런 거예요. 왜 대화가 되지 않느냐. 서로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갔다. 그 영상을 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배우자라는 특정한 관계에서는 내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왜 그래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는 그 렌즈를 끼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이고요. 나의 미움, 원망, 상대방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고, 이제는 이혼을 했으면 각자의 삶이에요. 뭐 결혼 생활은 두 사람 다 무언가 맞지 않고 잘못이 있으니까 헤어졌겠죠.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혼한 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 도생했잖아요. 근데 왜 그때도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보는 시각을 그대로 아이한테까지 투영시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혼을 한 후에도 막 상대방이 내 마누라인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내 남편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끝났어요. 이제 두 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아이들한테 절대 투영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내 전 배우자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염탐하지 마시고요.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고 나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양육비 줘야죠. 양육비는요, 내가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하실 때요, 협의 이혼이 좋지만 협의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협의 이혼을 하면요, 이게 절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듭을 짓지 못하고 풀어헤 쳐진 채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된다?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그때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전 배우자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탓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일인 거죠.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육비는 잘 주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요, 경제적인 학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학대에 굉장히 반대한데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주지 않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한 명의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요, 제 영상에 아이들을 올리면요, 제가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질까요? 네, 전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회수가 떨어지고요. 채널의 정체성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명해지고 싶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따로 아이들 채널을 만들거나 그렇게 했겠죠. 엑스허즈번드님께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무슨 노래들 하셨어요?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스. 뭐라고?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이게 뭐야, 노래야 뭐야?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아니 그게 뭐냐고. 어쩔 TV의 심화형. 어쩔 TV 응용이 심화. 야, 응용 정도가 아니야 그거. 다시 한번 해봐. 어쩔 진공. 하나, 둘, 셋.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왜 넌 안 해? 난 몰라. 어쩔 초고속 언니 알잖아. 블렌딩 믹서기! 딴따다단딴딴딴딴딴. 엄마 얘 마크해.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야. 뭐야 이게? 마크.